네, 포트폴리오 진단입니다. 두 분이 살펴주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돼 있을지 그러면 오늘의 포트 공개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저희 접수 받고 있거든요. 오늘 볼 포트폴리오는 특징이 상당히 고르게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주식 비중 약 70% 정도 되고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 25% 농심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손실은 아닌데 이 종목이 다소 좀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주, SPG 8% 비중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1% 정도 거의 사신 가격 근처에서 오늘 종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다 수익 구간입니다. 이 제약바이오의 유한양행 10%, 역시 10% 수익권이고요. 우선주도 있네요. 현대차 우선주 15%로 수익 6%가량 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있습니다. HPSP도 10%, 현재 4%가량의 수익 구간에 놓여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종목을 딱 이렇게 띄워놨을 때 이 종목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은 없으실 겁니다. 과연 이 포트 몇 점을 받으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점수 주세요. 네, 3.0점입니다. 오, 5점 만점에 3.0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네, 5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와, 만점 처음 나오는 기록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김덕호 대표님 같은 경우 원래 약간 좀 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포트가 정말 좋아서 5점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좀 기준선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한테 3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참고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가님. 3점이니까 이제 가락 정도 수준에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전체 제가 이제 딱 보니까 매수가하고 수익률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을 좀 사는데 수익도 크지도 않고 손실도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 어 시간이 지나더라도 매매를 계속하는 분인 것 같아요. 자주 매매. 잦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고치려면 확실한 주식 자신 있는 거 쌀 때 사서 수익이나 빨리 이익 실현하지 말고 그냥 이익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확대하는 법을 그 방법을 배워야만 앞으로 수익을 좀 크게 날 것 같고요. 계속 종목 수도 너무 많고 종목 수가 5개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형주 위주입니다. 대형주 위주인데 종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비중을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리고 가격을 보면서 비중을 들어가니까 수익이 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격보다도 어떤 산업의 전망이라는 걸 보고 성장을 한다면 오히려 뭐 10% 물리면 밑에서 비중을 많이 실른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너무 단가 매수 단가를 보면 매매 위주의 잦은 매매 위주의 성향이 같습니다. 이걸 조금 고쳐서 이익 확대하는 방법으로 종목 수도 줄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최병훈 전문가님의 고액 자산가 비법 아마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는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하시는데요. 이번에도 되는 종목으로 좀 비중을 좀 집중시키고 종목도 좀 줄여주고 이런 게 좀 아쉽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덕호 대표님 5점입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확실히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예전에 야인시대 할 때 같이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뭐 종목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농심을 비롯해서 뭐 유한양행, 현대차우 뭐 이렇게 큰 종목들을 사셨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저PBR주 관련돼서 관심이 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업 밸류업 시스템이 이제 막상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조금 살펴보고 싶은 종목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보고 싶은 종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농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중이 25%까지 올라오셨는데 지금 현금 비중이 33% 정도 된다라고 좀 감안을 해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건 농심을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농심을 5에서 8% 정도를 40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 이제 약 35만 원, 36만 원 선에서 한번 매수 비중은 좀 높이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뭐 가지고 계신 지분에 대해서 보유를 좀 잘 하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농심 자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편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농심이 지금 갖고 있는
뭐 해외에서의 포트라든가 그리고 실제 수출래요. 뭐 아시다시피 뭐 기존에 우리 농심하면은 뭐 신라면 얘기 나왔는데 신라면도 그전에 우리가 뭐 사나이로 울리는 라면이라는 그 타이틀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해외에서는 뭐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PC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매출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도 과감하게 아이덴티티를 바꿔간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지금 뭐 SPG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자동차, 식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분산이 잘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재미는 없습니다. 최병원 장관님 말씀대로 정말 이게 좀 잘 움직여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제 좀 매력적으로 수익을 얻을 때 생각만큼 수익은 잘 얻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부분 종목들은 좀 보유를 하시되 농심 쪽만 조금 비중을 상승하실 때마다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완벽한 포트폴리오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완해드릴 만한 부분이 있던데 이렇게 점수는 약간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투자 의견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점수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각 종목별로 어떻게 의견을 주실지 대략적인 부분, 보면 이 의견만 놓고 보면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수는 달랐지만은 일단 솔루션 동일하게 가져가는데요. 농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의견 두 분의 의견 일치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보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종목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농심이 좀 아쉽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최병훈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농심하면 이제 라면이죠. 대표적인 우리 라면 회사인데 삼양식품하고 두 개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식품주들은 한번 MS 시장 점유율을 딱 형성이 되면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농심이 이제 우리 신라면 뭐 그러다가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불닭라면도 잘 나가서 글로벌도 진출하면서 엄청 커진 거죠. 그러면 농심의 국내에서는 농심에 대한 뭐 비중 저기 점유율을 뺏어가고 그래서 농심이 과거에 주식이 큰 수익이 날 때는 그 뭐 해외 진출을 막 한다든지 기업이 아니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농심은 보시면 2000년도 90년도 여기 만 원대 있다가 50만 원 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이 가는지를 꼭 보고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도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은 여기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사면. 여기서는 돈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밑에서 사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변화가 별로 없어 꾸준히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이 우리나라 뭐 라면 먹는 사람 다 일정하잖아요. 그럼 해외 미국이나 동남아나 중국 이렇게 가면 그때 진출할 때 해외 진출하면 또 크게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비 시대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주식이 이렇게 연봉 차트인데 보면 계속 박스권이에요. 25만 원에서 뭐 몇 년 갖고 있으면 한 4년 5년 있으면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평상시는 그렇게 수익이 나는 주식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항상 시세를 보면 크게 올라가면 빠지면 안 갑니다. 그죠? 한번 요 몇 달, 둘, 다섯, 6개월 가면 또 안 가요. 여기도 보면 결국 5개월, 6, 7, 한 요거는 1년 전 올랐는데 지금 계속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수익이 별로 못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이 안 되고 작년에 이거 2차 전지도 아니고 뭐 다른 바이오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데도 매출이 작년에 별로 안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작년에 4분기도 한 16% 줄고 그래서 마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기후가 일정하지 않고 기후가 변화가 있으면 곡물류나 이런 게 생산이 차질하고 여러 가지 있어 판매 등락 가격도 등락이 심하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라면을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원료 가격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익 내기가 마진이 안 되는 거죠, 잘. 그리고 지금은 또 농심은 지금 우리가 다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식품 물가 난리잖아요. 식품 물가가 비싸 가지고 이제 사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라면도 비싸지고 했는데 가격을 많이 지금 오히려 물가는 식품 가격 낮추라 그러잖아요. 원료가 곡물이 빠졌는데 그러면 모멘텀이 저 상승 동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없는 거죠. 악재만 나온 거죠. 그래서 미리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도 우리도 물가가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료 가격도 낮아지면 제품 가격이 바로바로 인제 내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아직 안정적인 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하고 모멘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제품 가격 올리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멘텀이 거의 줄었기 때문에 굳이 인제는 '이쪽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그냥 285,000원 정도 가면 팔고 나오시고 지금 중요한 것도 손절가도 말씀드리면 손절가도 347,000원 정도 손절가 드릴 테니까 손절가 꼭 지켜 주시고 385,000 팔고 이제 식품주는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저는 "식품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전체적인 업황이라든지 현재 구간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주시네요. 거의 뭐 원금 근처에서 정리 의견이고요. 그럼 김덕호 대표님도 비중 축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엑시트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네. 일단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종목 교체 쪽을 강하게 하셔서 좀 고수익을 좀 노리시자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이 그래도 농심에 대해서 좀 '내가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홀딩 자체가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34만 원 선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제 저는 손절 가격을 뭐 34만7천 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34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계속 비중을 축소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 상승을 하실 때마다 일단 지금 현금 비중가 다시 이제 복구를 하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농심을 정말 25%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지금 농심을 25%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훨씬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 농심을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10% 정도는 뭐 38만 원 선 이상에서도 계속 한번 10%에서 한 5% 정도는 뭐 38만 원 이상에서도 뭐 보유를 해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미국 매출이 이제 매년 두 자릿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 기생충 이후에 짜파구리, 그러니까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지금 이제 실제로 많이 미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매운 라면이었던 뭐 불닭볶음면 이런 어떤 매운 라면들이 좀 열풍이 불었다면 이제는 조금 삼삼한 라면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 더불어서 이제 전문가님이 아까 지적을 좀 날카롭게 하셨는데 물가가 다시 지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다시 이제 막아라. 지금 최근에 지금 트랙터 끌고 시위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한다라면은 유럽에도 마찬가지로 라면 식품 수출은 오히려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로 만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원료에 대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라면 가격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는 물가도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후속 영향으로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타격이 많이 컸었죠. 다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고, 더불어서 고용 안정화가 지금 계속 탄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농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인 매도 정도만 하시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의 의견 차이는 최병훈 전문가님은 지금 원료가들 오르고 그리고 내수 한정적이다 이 부분, 그리고 또 김덕호 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이 성장성을 이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으로 봐주셨는데요. 조금 더 김덕호 대표가 위아래로 넓게 열어놓은 가격 전략이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현대차도 아니고 일단은 우선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시지는 않은데 우리 시청자님 사셔가지고 6% 정도의 수익 구간이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먼저 의견 알려주세요. 제가 2024년도 유망 섹터 중에 자동차 그중에서 대형주를 한 종목 딱 산다면 기아를 저는 올인한다. 뭐 이렇게 올인보다도 그 섹터 내에서 기아가 그래서 기아를 이제 해 드렸었고요. 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현대하고 기아차가 있으면 결국은 현대차하고 기아가 뭐 주가 수익률을 보는 거 아니로 인제 수익 마진율을 보면 기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기아는 뭐 12조 영업이익, 현대차는 또 85조 영업이익인데 현대차 밑에 종속 회사들은 돈 안 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기아는 안 그러기 때문에 기아가 훨씬 더 탄력성이 있고, 그리고 기아는 지금 70% 이상이 SUV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 이런 SUV 차량 인기 있고 비싸요. 그래서 마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보유로 괜찮은데 자동차주들 실적도 좋은데 반등할 때 어느 정도 간 팔아서 기아로 갈아타는 게 낫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보유해도 되고요.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78,000원. 아니다. 현대차는 18만 원 목표가 드리고 여기 16만 7천 다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 말고 좀 더 이제 지지선만 구축해서 지지선을
이제 149,000원 정도만 안 깨지면 계속 좀 들고 가서 한 18만까지 보유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 올해 전체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잘 가면 굳이 팔아먹을 필요 없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도 보유입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일단 손절 가격은 최병 전문가의 그처 마찬가지로 15만 원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이 지금 올해 굉장히 지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연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불어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취임을 하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 시장을 좀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높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현대차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오히려 현대차가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의 투자도 오히려 좀 영향을 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기존에 개발을 하고 있던 EV 시장에서는 꾸준히 유럽 시장에서 포지션을 지금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좀 컸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잘 갔었는데, 저는 이 보조금 영향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이번에 보조금에서 지금 제외가 됐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 있는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이런 많은 차종들, 그러니까 베엠베라든가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도 다 지금 축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거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손절가 15만 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가격 전략이 동일합니다.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도 두 분 모두 다 고 사인을 주셨어요. 다음은 오늘 이 보유 종목군 가운데서 가장 잘 간 종목이 유한양행입니다. 제약바이오 근래 들어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한양행, 최병훈 전문가님 간략하게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미국 암 연구학회 4월 초에 있는데 여기 ACCR 참여 기업이 HLB, 유한양행, 뭐 ABL 바이오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식은 그때까지 좋으니까 보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먼저 목표가가 이제 78,000원 정도 돌파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78,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면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올해는 바이오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해서 좀 더 가시고 손절가만 드리면 손절가는 68,000원 정도에만 지지해 주면 그냥 계속 들고 가서 이익을 확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84,000원을 작년 고점 다 올해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 네, 그래서 유한양행은 그대로 홀딩 의견입니다. 직전 고점도 확실히 좀 뚫어낼 거다.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굳이 무리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진행이 되는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기만 잘 잡으신다면은 뭐 차익을 만드시는 거는 크게 걱정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손절가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좀 단기적인 변동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65,000원 선을 딱 잡고 일단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랭라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FDA 임상에서 지금 다시 FDA에서 지금 통과를 하느냐, 뭐 신약 허가 지금 되느냐,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탈출 기회라고 한다면은, 만일 이제 암학회에서 뭐 딱히 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일단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다시 한번 주가 견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8만 원 선 먼저 돌파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의견이 비슷합니다. 지난 하반기에 기록했던 이 박스권 있죠? 이 부분을 잘 돌파하는지 여부가 일차적으로 테스트고, 그 이후에 만약에 뚫는다면 꾸준히 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나왔습니다. 유한양행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러면 두 종목 남았으니까 한 분께 한 종목씩 의견 좀 여쭤볼게요. 최병훈 전문가님, HPSP 반도체하고요. 로봇, SPG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주시겠어요? 일단 SPG 봐드리겠습니다. 네. SPG는 감속기 한에서 감속기 회사 중에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주 좋고요. 이제 협동 로봇 이런 데 보면 감속기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매수가가 지금 현재는 좀 조금 손실이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적으니까 이것은 이제 보유로 하다가 지금 요렇게 밑에 추가 박스권 하단 쪽에 오면 급락을 한다면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종목이지 굳이 손절 뭐 본전 내는 거 지금 팔고 다른 거 가도 되겠지만 위에 올라간 탄력성 크지나 1분기 실적도 크게 이제 로봇은
기계이기 때문에 실적이 팍팍 늘어나진 않아요. 좀씩 늘어나는데 올해 SPG 관련된 협동 로봇 감속기들도 작년보다는 2배 정도 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는 좋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35,000원 매물대 정도가 있는데요. 기술 단기적이라면 35,000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5,000원 정도로 22평 정도 이렇게 깨지면 밑에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2만 원까지요. 그렇게 해서 정해 드리겠습니다. 손실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HPSP 나왔습니다. 반도체 뜨겁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김 대표님? 일단 7일 날 이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 중 하나가 HPSP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매도 물량을 좀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온 디바이스 쪽에서 만약에 투자를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HPSP 같은 종목들은 계속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가서 지금 최근에 뭐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좀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반도체 시장 뜨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이 모두 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캐파 자체, 생산 능력 자체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HPSP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비중 같은 경우에는 뭐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더 올라가는 결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HPSP뿐만 아니라 좀 내가 저가 좀 종목을 고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종목 교체를 할 수도 크게 상관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당분간 좀 더 관망을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일단 타이트하게 5만 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 손절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신다라기보다는 만약 내가 좀 종목 교체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지금 시장이 좀 변동이 많이 커지면서 빠진 종목이 있다라면 그때는 이만큼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어느 정도의 수익 부분을 좀 조절하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목표는 일단 6만 5천 원 선을 다시 지금 탈환하는 게 상반기 내에서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지금 상반기 내 돌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좋은데요. 지금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시세가 어떨지 위아래로 짧게 단기적으로 또 얼마에서 지지를 받고 또 고점 가능성이 나오는지 이렇게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5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으신 내용, 우리 투자자분께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최병훈 전문가님부터 총평해 주세요. 자전 매매하고 싶더라도 참는 걸 먼저 배우셔야 된다. 그래서 종목 수도 좀 이제 3종목이나 5 압축을 하고 비중도 이 대형주들은 기본 비중 20-30%는 최소 20%는 가야만 계좌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전체 앞주머니, 뒷주머니, 옆주머니 해서 다 합쳐야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실한 주식이 있으면 많이 사고,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현대차를 15%가 아니라 한 20-30%딱 보고 눌먹고 사고 보유를 하고 이렇게 본전만 지켜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면서도 좀 이익 나면 천천히 좀 덤지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우리 투자자분께 어떤 점 강조하고 싶으세요? 일단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종목이나 선별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저는 손절 대응만 잘 하실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침착하게 기다리시자 정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주인공 만나보면서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면 조금 더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시각으로 저희가 쭉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네네, 궁금하신 점 감사합니다. 해결되셨어요? 네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자주 매매를 해요. 아, 10%만 남으면 팔고, 예. 또 기다렸다가 또 그때 오면 또 사고 그러거든요. 그게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이렇게 짧게 매매하시는 거 어떻게 보세요?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다가 3년 정도 되면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은 90세까지 해야 되잖아요. 정신 맑으면. 그래서 종목도 줄이고 확실한 거를 많이 사서 아니면 뭐 비중 20% 사서 먹으면 그냥 이익을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팔면 또 새로운 종목 하면 교체하면 실패 확률 5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확대하는 걸 꼭 이제 기법이랑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이 종목 고르시는 눈은 좀 있으시다 이런 평가와 함께 약간의 좀 비중 조절이나 들어갔다 나오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